가자고. 자, 이제 볼로냐와 아탈란타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세리에가 완전 정배였죠. 와, 세리에가 물론 이제 조금 뭐 강팀들이 조금 잘해줬던 퍼포먼스가 좀 있었고, 뭐 일정상 상대전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단 타이탄 일정에서도 뭐 주말 경기 치르고 이제 조금 정배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또 의외로 세리에가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물론 이제 인터밀란전의 패배, 뭐 나폴리전의 패배, 유벤투스전의 패배가 좀 있긴 했지만은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는 조금 패배를 당했지만은 홈 경기 내에서 최근에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홈에서는 꾸준하게 성과를 조금 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홈 경기가 4승 2무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그런 패턴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건 또 아탈란타가 물론 이제 홈에서는 로마전을 좀 잡아냈습니다. 1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그 경기 때는 이제 로마전의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또 무승부를 조금 접근 포인트로 가져갔었는데 역시 또 한 골 취소가 있었죠. 2대0까지 조금 갈 수 있었던 경기가 확실히 또 아탈란타가 진짜 로마를 잘 잡는다는 거를 그 경기 때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탈란타가 지금 루크먼 또 네이션스컵 차출이 돼 있죠. 그런데다가 벨라노바 부상,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스카마카가 역시 또 주포로서 출전을 하겠지만 스카마카 지금 현재 부진합니다. 3경기 동안 득점도 없고 역시 지금 현재로 조금 주포 공백이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틀란타 올 시즌 원정 성적 2승 3무 5패로 또 부진하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볼로냐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요 경기는 볼로냐 프렌이 상당히 또 안정적인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탈란타 실제 원정 성적은 예전에 원정 강호했지, 그런 면모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기 무승부 가능성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승부 가능성 상당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는 두 팀들의 뭐 타이탄 수비진들은 조금 건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뭐 아탈란타가 뭐 쿠스누가 지금 대표팀 차출이 돼 있지만은 뭐 일정 수준 또 스칼비니가 또 복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수비 밸런스에서는 두 팀 다 타이트할 수 있다. 역시 2.1 더 좋아 보이고 프렘 무승부 좋은 패턴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무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이제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노리겠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볼로냐 프렌이나 조금 언더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요 경기 흐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나폴리와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부터 올 시즌까지 홈 경기 성적은 극강이야. 극강의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도 홈에서는 잘 안 진다. 역시 지금 현재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6승 1무예요. 6승 1무. 지금 부상 여파도 상당히 또 크죠. 루카쿠 부상, 네레스 부상, 뭐 리카 부상, 데브라이너, 앙귀사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일룬2가 갑자기 또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또 경기력들에서 주프로서 조금 각성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고, 베로나가 예전에 또 나폴리를 잘 괴롭혔습니다. 예전에 시메오네가 뛸 때는 약간 조금 나폴리를 잘 괴롭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베로나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1승 3무 5패로 또 부진하고 수술로프 부상 여파, 악프로 부상 여파 이런 부분에서 공격 조합들이 잘 안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했던 토리노전에서도 홈 경기지만 3대0의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무엇보다 헬라스 베로나 지금 현재로 나폴리전을 조금 잘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용인 나폴리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나폴리는 뭐 지금 이제 뭐 이가 없더라도 잇몸으로 씻고 있을 정도로 홈 경기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금 현재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한번 또 나폴리의 접근 포인트,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로 조금 끌고 가보셔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용인은 이제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또 베로나가 또 수비진들의 약간 균열들이 조금 계속해서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은 또 이제 약간 헬라스 쪽에서 조금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이 좀 있고요. 역시 또 실점은 조금 많은 편이라서 언어바가 약간 반반이야. 반반이라서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고 나폴리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NBA도 6.28배당 이런 것들이 조금 역배당이 잘 들어올 때가 있죠. 한번 또
한 번 또 6.28배당 이런 생각 조금 드는데 이 부분의 패턴들은 너무 조금 과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또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짝 조금 케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나폴리는 홈에서 최근에 역시 행보는 상당히 또 극강의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르셀로나와 빌바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사우디 슈퍼컵입니다. 사우디에서 펼쳐지는 슈퍼컵 일정이고요. 4강전입니다. 4강전으로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4강전이 또 먼저 펼쳐지고요.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조금 잡혀 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일단 바르셀로나 역시 또 사우디 슈퍼컵에서 늘 이제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또 48배,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 경기 때 48배에 조금 경기가 좀 불안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조금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둘 수 있었던 내용이 됐었다. 에스파뇰전에서 카탈루나 더비에서 마지막에 또 2골을 꼽아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들로 주말 일정을 조금 소화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경기 보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레반도프스키를 또 후반에 교체로 또 투입을 했고요. 조금 올모도 후반에 교체 투입을 해서 조금 재미를 봤던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대회를 또 염두를 했던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오늘 경기 때 레반도프스키나 올모 이런 자원들을 약간 주력 라인업으로 선발 출전을 조금 감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빌바오가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최근에 바셀과의 또 매치에서 최근 4연패로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 어떤 또 빌바오의 한계성이 올 시즌 약간 조금 드러나고 있어요. 빌바오 같은 경우는 늘 또 선수 수급이 약간 쇄국 정책이다. 조금 막혀 있다. 역시 바스크 순혈주의 팀 구성이기 때문에 조직력은 좋았었는데 이 조직력까지도 지금 이제 약간 조금 감퇴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니코 윌리엄스나 이런 전대 활약도 조금 미진한 데다가 지금 현재 오늘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여긴 충분히 또 바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저는 역시 또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여기는 약간 3.5 기준점에 오바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바셀 사이드와 오바 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트넘은 원정 성적이 좋아요. 올 시즌 내내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홈 경기가 부진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인데요. 역시 박싱데이 일정에서 상당히 또 타이트한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도 조금 피로도가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5승 3무 2패로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자, 근데 본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본머스는 이제 세메뇨가 맨시티로 이적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어디 갔냐? 사진. 세메뇨가 이제 팀을 떠나기 때문에 세메뇨가 없다고 해서 또 안 돌아가는 팀은 아닙니다만은 세메뇨의 이탈은 그래도 좀 아쉬울 수 있죠. 에반 뉴성이 또 버티고 있고 클라이베르트가 있고 이렇지만은 역시 또 클라이베르트는 좀 부상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는 약간 본머스 홈에서 4승 4무 2패긴 합니다만은 저는 약간 7멤버 본머스가 7명 정도가 결정이 조금 확정이 돼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토트넘 프렌이나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원정 일정에서 토트넘이 또 좋아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또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에서도 직전에 일단 1등의 패배 관찰이 있긴 했지만은 그 경기 패배 전까지는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조금 약간 요 경기 약간 역배당 가능성도 조금은 배제할 수 없겠다. 좀 안전한 접근은 역시 프랜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양팀들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또 2.5 기준점 오바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노림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배당 프렌 또 2.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 두신다면은 용의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랜드포트와 썬덜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브랜드포트. 자, 올 시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또 과연 또 브랜드포트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7위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이 7위 자리를 달릴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홈 경기 성적이야.
원정은 지금 최악이거든. 원정은 강등권 성적이에요. 근데 홈 경기만큼은 올 시즌 더 꾸준하게 성과를 내면서 나름 또 지금 현재 조금 내용적으로 지금 뭐 6승 3무 1패예요. 6승 3무 1패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렵고, 뭐 썬덜랜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상 여파도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제일 타격이 큰 팀이 역시 썬덜랜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수비의 탄탄한 밸런스로 지금 계속해서 맨시티전도 그렇고 토트넘전도 그렇고 좀 무승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한지는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4연속 무승부죠. 4연속 무승부로 기록할 정도로 지금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저는 약간 조금 역시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는 할 수 없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고에 만드는 경기예요. 브랜드포트가 물론 홈에서 강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티아고가 지금 현재 물론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또 에버튼 원정에서도 뭐 나름의 또 해트트릭을 조금 펼치면서 최근에 약간 경기 득점이 좀 말랐다가 직전 3골을 꼽아줬던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브랜드포트도 선수층이 그렇게 두터운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예전만큼 선수층이 조금 엷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 박싱데이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타이탄 일정에서의 후폭풍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고, 썬덜랜드도 지금 이제 공격진들의 누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수비로 버티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요 경기 약간 역시 조금 무승부의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앉아요 썬덜랜드. 지금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지금 얘들은 지금 이제 이번 일정에서 대표팀 차출됐던 멤버들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공세적인 라인업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 또 일단 2.5 기준점의 언더나 프렌 아니면 또 무승부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 맨시티전, 토트넘전 어떻게 보면 또 본인들보다 체급이 조금 큰 팀들 상대로도 계속해서 무승부를 조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무승부 좋아 보이고 프렌 좋아 보이고 2점 언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크펠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 너무 잘하죠. 지금 현재 11경기 무패 행진을 또 달리다가 어떻게 보면 또 아스날 원정에서 한 차례 또 대패를 당했지만은 또 노팅엄전에서 3대1을 또 와킨스의 활약으로 또 3대1의 대승을 거뒀다,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경기가 또 에스턴 빌라가 왜 이렇게 배당이 높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요 경기 에스턴 빌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펠 지금 차출 여파 커요. 사르 대표팀 차출되어 있고 은케티아 부상, 카마다 부상, 두쿠레 부상, 뭐 여러가지 조금 부상 자원들까지 늘어나 있다 보니까 제정신 상태는 아닙니다, 크펠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고 5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크펠의 경기력은 과히 좋지 못하다. 근데 에스턴 빌라 배당이 왜 이렇게 높으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유던리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4연패입니다. 4연패. 그럴 정도로 일단 상당히 또 상대전의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크펠 원정, 세러스트 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고전을 한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다. 최근 맞대결의 6경기 동안 크펠은 에스턴 빌라전에서 패배가 없어요. 그런 상성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오늘이 아니더라도 에스턴 빌라 다음에 가져가시면 돼. 다음에 또 상성관계가 조금 좋은 팀들이 있거나 뭐 상대전에 또 좋은 패턴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담으시면 됩니다. 오늘 경기는 에스턴 빌라 패스하세요. 패스를 하시고 요 경기는 다만 이제 2.5 기준점의 오버는 되게 좋아 보여. 왜냐면은 에스턴 빌라 지금 매 경기 실점이 있어요. 매 경기 실점도 있고 매 경기 득점도 있어.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난타전이 지금 빈번하게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 또 2.5바가 좋아 보인다. 오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관망하세요. 오늘 경기 에스턴 빌라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고 뭐 최근에 리딩감도 좋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승패는 관망이다. 여기는 2.5바만 찍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우리가 또 울버햄튼 첫 승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충분히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패턴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그 울버햄튼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힐드킨스 스타디움 이렇게 조금 구장을 조금 옮겨가지고는 최근에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죠. 꾸준하게 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물론 이제 또 최근은 약간 조금 대표팀 차출 여파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은
울버햄튼과는 일단 이제 울버햄튼은 원정 성적이 올 시는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예요. 실제 또 뭐 직전 경기 또 승리도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제 웨스트햄 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또 경기를 새벽에 가져갔죠. 노팅엄 포레스트 승 추천드렸습니다. 충분히 또 가능하고 오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극장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에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비 패턴이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부상자들 여파가 상당히 또 늘어나 있고 이런 내용이지만은 지금 울버햄튼도 상황은 조금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황희찬도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뭐 치레와 또 어떻게 보면 또 아그바두 이런 자들의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비진들의 누수 뭐 그리고 또 고메스도 지금 이제 부상 이탈을 좀 해고 있다 보니까 광이 또 일단 울버햄튼의 상황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는 일단 에버튼 지금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또 성과를 내는 팀이거든요. 전 충분히 또 용기 조금 에버튼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는 웨스트햄이 했기 때문에 첫 승 타이밍이 나왔다면 오늘 경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에버튼 사이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헤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풀럼과 첼시의 런던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풀럼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매치업에서도 조금 저는 리버풀과의 또 매치업에서 상당히 또 풀럼이 리버풀을 잘 괴롭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대2의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줬고요. 최근 4경기 동안 무승부를 조금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뭐 노팅엄전의 승리, 웨스트햄전의 승리, 크펠전 무승부, 리버풀전의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을 정도로 나름의 또 성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 박싱데이에서. 근데 지금 이제 첼시는 지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이 조금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애들을 조금 품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첼시는 최근에 또 풀럼전만큼은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또 델랍도 복귀를 했고 뭐 카이세도도 정상적으로 조금 가용이 되고 있다면은 전 최근에 또 풀럼전에서는 뭐 2연승에다가 최근 5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나름의 또 어떻게 보면 또 풀럼전에서는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가져갔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만큼은 풀럼이 지금 현재로 버텨냈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또 무니스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 세세뇽도 조금 출전이 어렵고 추쿠에즈나 뭐 이워비 또 베시 이런 점도 전부 다 지금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요 경기는 첼시 사이드의 정배당은 한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럼이 그동안에 무패행진을 달렸던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일정상의 조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리버풀전은 원래 조금 잘 비볐고요. 첼시한테는 유달리 또 약하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첼시승의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가 뭐 나름의 또 일단 요 경기는 안타전의 가능성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첼시도 지금 현재 약간 원정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거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두 팀들의 맞대결도 워낙 또 난타전이 또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오버도 컨택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버도 좋아 보이고 첼시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40배당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골라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행리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맨시티와 브라이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턴 프랜스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원래 또 브라이턴이 약간 맨시티를 잘 괴롭혀요. 최근 일단 맨시티전에서 3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맨시티전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 시즌 이제 브라이턴이 예전의 브라이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또 뭐 주요 자원들이 버티고 있을 때 브라이턴이 아니고 어떻게 또 웰백이나 또 루터, 뭐 아야리 이런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원정 수비가 지금 개판이에요.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너무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원정 수비력의 한계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올 시즌 원정선도 조금 좋지 못합니다. 2승 3무 5패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약간 이제 홈에서는 브라이턴이 올 시즌은 상당히 또 좋지만은 원정만큼은 지금 이제 조금 무너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일단 8경기 무패행진이에요. 물론 최근에 약간 무승부 비율도 조금 높아졌던 내용들이 좀 있고 요렇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조금 뭐 최근에 또 부상자들도 뭐 대표팀 차출 여파도 그렇게 크다고 좀 볼 수 없고 뭐 홈 성적도 8승 1무 1패라면은
올 시즌만큼은 브라이턴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내용들 조금 감안했을 때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맨시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브라이턴 오늘 원정 일정에서만큼은 저는 프렌 사이드로 빠지는 건 조금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인은 맨시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수비진들이 약간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3.5 기준점의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약간 조금 오바도 괜찮아 보여요. 3.5 기준점의 오바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 또 맨시티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치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먼저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라치오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동안 또 지로나에서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줬던 카스테야노스, 어떻게 보면 카스테야노스를 조금 영입을 하면서 뭐 임모빌레도 떠나보내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잖아요. 물갈이를 조금 한다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카스테야노스가 이제 웨스햄으로 떠났습니다. 웨스햄으로. 과연 또 세리에서는 제대로 조금 적응을 못했죠. 그런 부분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또 웨스햄의 둥지를 옮기게 됐다. 그렇다면은 디아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요. 디아도 지금 이제 대표팀 차출로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오늘 경기는 이제 라치오가 공격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오늘 경기는 라치오 공격진들 정상의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또 피오렌티나도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리그 내에서 아직까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는 오늘 약간 패스를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약간 패스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고, 뭐 최근 크레모나의 또 홈 경기에서 뭐 시즌 2승을 좀 달성을 하긴 했는데 약간 프랭 가능성이나 무승부의 가능성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프렌이나 무승부 이렇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 다득점 안 날 것 같아요. 여기는 2.5 기준점의 언더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라치오 무엇보다 노슬랭 징계죠. 뭐 디아 빠져있죠. 뭐 거기다 또 어떻게 보면 좀 요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가짜 9번 전술을 조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같이 그런 행보들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요 경기는 저득점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 언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무승부와 프렌의 가능성도 역시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 좋아 보이고 프렌 무승부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르마와 인터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르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그 최소 득점팀입니다. 최소 득점팀이 두 팀이 또 있는데요. 레체와 또 파르마가 리그 12골로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리그에서 득점이 안 터져주고 있어. 크리스토비치가 팀을 떠나고 나서는 이제 아니죠, 파르마는 아니죠. 레체는 그렇고 파르마는 약간 이제 젊은 감독이 조금 부임하고 나서 아직까지 조직력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뭔가 또 수비 밸런스는 조금 좋지 못하고 이런 자원들이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문제점이다. 근데 약간 이제 펠레그리노가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펠레그리노를 약간 지원해줄 만한 자원들이 좀 없기 때문에 파르마는 조금 혼자 고립되는 경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인터밀란은 지금 이제 약간 순위 상승을 조금 노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세리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대 또 각축전으로 일단 1위 경쟁이 조금 올라가 있고 최근에 또 5연승의 페이스로 인터밀란이 상대 또 좋은 가운데 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제 약간 슈퍼컵에서 탈락을 했지만은 뭐 대부분 일단 이제 조금 주전 멤버, 비주전 멤버들을 약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약간 일부 로테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라우타로가 최근에 역시 조금 폼이 좋기 때문에 라우타로를 계속해서 조금 가용할 여지는 좀 있고요. 그 가운데 또 파르마의 또 일단 수비 밸런스에서 균열들이 조금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또 인터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역시 최근에 약간 부상자들 또 합류도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인터밀란의 조금 저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략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인터밀란 무엇보다 원정 경기 성적도 6승 2패로 준수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인은 인터밀란 사이드 또 2.5 기준점에서 파르마의 수비진들을 고려했을 때 오버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버와 함께 인터밀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리노와 우디네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죠. 여러분들 300개 후원 감사하고요. 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자는 사람 좀 깨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귀때기를 한 태씩 때리면서 조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경기가 많다고 해서 조심하면 안 돼요.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리노, 무엇보다 토리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약간 베로나 원정에서 3등의 승리를 거뒀죠. 상대 또 반등세의 승리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상대 또 주요 지표가 좀 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최근에 또 우디네세전에서는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6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토리노가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상대전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이제 조금 오늘 경기는 토리노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오늘 약간 공격진의 누수들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127 부상, 은공계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메오네를 약간 보호자해줄 만한 자원들이 조금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오늘 경기는 약간 득점에서의 미진한 행보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요. 우디넷에도 약간 이제 부쿠사 부상, 데이비스가 약간 조금 폼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은 원정에서의 득점률이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만큼은 저는 역시 무승부, 지금 이제 배당이 또 무승부 배당이 2.95 배당 조금 측정이 되는 부분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어제 세리는 약간 정매 리듬감이 좀 있었다면은 오늘 무승부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좀 있습니다. 용인은 약간 무승부 가능성 조금 좋아 보이고 프랜사이드나 용인도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 팀들 팽팽한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차가 크지 않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이제 번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아모림 감독이 경질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아모림이 물론 이제 또 조금 결이 좀 안 맞았죠. 맨유와의 또 결이 조금 맞기에는 무엇보다 입맛대로 조금 끌고 갈 수가 없었던 내용들도 좀 있고,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또 EPL에서는 또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도 조금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모림 경질 이런 이슈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약간 감독 변화의 이슈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감독 대행 체제를 조금 끌고 와야 되는 부분들은 과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데런 플래처가 이제 임시 감독 대행으로 지금 이제 약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모림 감독 이렇게 조금 부임 경질이 되고 나서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감독 경질이 되고 나서는 맨유가 갑자기 급반등하는 경기들을 한 번씩 보여줬어.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줬고, 뭐 플래처가 지금 운영을 하더라도 저는 약간 뭐 기본적으로 번니라면 한번 또 해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번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엇보다 포스터도 지금 이제 약간 네이션스컵 차출 여파로 조금 빠져 있고 부상 여파도 상당히 또 크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리그 내에서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단 말이야. 11경기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그래도 일단 이제 감독 경질의 여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선수 구성에서 조금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또 맨유의 경기력에 조금 기대치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맨유가 또 번리전에 최근에 6승 2무예요. 6승 2무로 상대전에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맨유 사이드로 그래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감독 경질됐을 때 맨유는 또 늘 약간 반등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그래도 번리 상대라면 다른 팀들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또 여기는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2.5 기준점에 오바도 좀 좋아 보입니다. 번리가 지금 이제 수비도 약간 정상인 상태가 아니죠. 최근에 멀티 실점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 사이드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과 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리즈가 16위를 달리고 있고요. 뉴캐슬도 지금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하지만은 홈 성적은 6승 2무 2패로 상대 또 홈에서는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요 리즈전만큼은 저는 약간 뉴캐슬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리즈도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7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어. 7경기 동안 2승 5무야. 2승 5무로 물론 또 홈에서는 원래 또 강한 팀이지만은 원정 경기에서도 나름의 또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버트 루인도 또 나름 또 에버튼 시절 때 못지않게 리즈에서 또 적응을 잘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양 팀들의 매치가 최근 3번 연속 무승부야. 3번 연속 무승부에다가 5경기 중에 4번이 무승부일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업은 무승부가 정말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뉴캐슬, 물론 이제 뉴캐슬 볼테마드 폼도 좋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트리피어도 부상이고 크라프트, 뭐 보트만, 오슬라, 뭐 요런 엘랑가도 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상 여파 상대 또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경기는 무승부 패턴보다는 어떤 프렘 배당이 나쁘지 않단 말이야. 프렘 배당이 어떤 묵급으로 일단 상당히 또 좋은 배당이 조금 주어져 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약간 조금 요 경기는 조금 프렌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최근에 리즈 잘 안 집니다. 리즈 무엇보다 뭐 리버풀전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뉴캐슬과의 매치에서는 원래 무승부가 많았고 그렇다면 안전한 프렌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경기는 근데 언어반은 패스야. 언어반은 조금 그때그때 좀 달랐기 때문에 언어반은 조금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요. 승패라는 데서는 충분히 프렌이나 약간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노리셔도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두 팀들의 매치업 또 뭐 리즈 자체가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긴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99배죠. 99배 한번 또 맛있게 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NBA는 이제 또 내일 오전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발송은 저녁에 다 될 거예요. 표 발송은 저녁에 다 보내드릴 건데 미리 가실 분들은 미리 가셔도 되고 간혹가다 미리 가는 경기들이 조금 더 좋을 때가 있어. 핸디 값도 조금 극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 그지? 아무튼 미리 가실 분들은 미리 가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스페셜 2만 배 놓쳤죠? 2만 배 어디 갔냐? 지웠냐? 지워버렸구나. 아무튼 2만 배 놓쳤는데 내일 스페셜도 기대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전족중 기대를 해주고요. 오늘 주간도 중승부, 해외 축구도 중승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적중 기대를 해주십시오. 업어치기로 한번 먹어보자고요. 가자!